안녕하세요, 섭입니다. 원투나인 시리즈 클러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선 준비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안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가죽을 한번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약간 카멜 색상의 약간 민자 가죽을 가져왔어요. 두께는 이게 0을 맞추고 한 1.3 그 정도 되어 있는 두께고요. 1.2에서 한 1.3 정도 되는 두께의 가죽을 겉면으로 쓸 거고요. 전체 판이 있긴 한데 양쪽의 옆면은 제가 살짝 포인트를 줘 볼까 합니다. 이런 약간 코발트 블루 같은 그런 색상으로 줄 건데, 이건 염소 가죽이에요. 이거는 1.2, 1.3 두께가 거의 비슷합니다. 좀 얇은 쪽은 좀 얇긴 할 건데 한 1 정도 나오는데,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겉면 같은 경우는 한 1.3에서 1.1 그 정도 되는 그런 두께를 쓸 거라서 옆면을 따로 포인팅을 주지 않을 거라고 하면은 그냥 같은 가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감 같은 경우는 0.7 정도 되는 안감을 쓸 거고요. 0. 다시 잡고 한 0.6 그 정도 되네요. 제가 PR해 온 게. 뭐 0.6 정도 되는 약간 이 겉면보다 조금 더 연한 그런 색상이고, 지퍼 같은 경우는 제가 리리 지퍼 6호짜리를 가져왔어요. 제가 색상이 조금 뭐 이래저래 조금 맞는 거를 찾다 보니까 이게 그나마 좀 맞는 것 같아서 6호짜리를 가져왔습니다. 지퍼는 조금 작은 사이즈를 써도 상관은 없어서 뭐 어찌됐든 그렇게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강은 이거 하나만 넣어도 전체적으로 형태는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단단한 느낌은 아니더라도 조금 힘은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겉가죽이 조금 힘이 있는 스타일이면 이 LB 0.8짜리에다가 붙이면 조금 더 전체 힘을 잡아주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LB 한 0.8 정도 되는 그런 보강을 한번 써볼 겁니다. 전체적인 준비물은 이 정도고요. 그리고 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내추럴 아이보리 같은 이런 린네사를 쓰고, 엣지코트 같은 경우는 이 겉에 있는 카멜 색상과 거의 비슷한 페니체 거 엣지코트를 쓸 겁니다. 먼저 겉면을 재단을 할 건데, 이거는 민자 가죽이라 조금씩 이런 상처나 그런 자국들이 조금 있어서 이거를 살짝 피해서 쓰긴 할 겁니다. 한 이쪽을 쓰는 게 조금 낫겠네요. 물론 그린 다음에 이만큼만 재단을 해도 되긴 하는데, 저는 가죽이 너무 크면 불편해서 이만큼 돌을 내놓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은펜으로 가장자리를 그려놓고 재단을 해줍니다. 이 안쪽은 안쪽에 들어가는 그런 포켓자리라서 굳이 그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몸통, 본판 하나는 재단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옆판을 재단을 할 겁니다. 보통 이렇게 무르거나 부드러운 가죽 같은 경우는 커터 칼로 하면은 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 구두칼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됐든 날이 꽤나 날카로운 상태에서도 이 끝부분에서 밀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자르는 로터리 커터를 쓰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영상이 있어서 그걸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은 부분은 이 로터리 커터로 자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커터칼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겨서 안으로 들어오는 방향이 아니라 당겨 나오는 방향으로 재단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갈 안감을 재단을 할 건데, 우선 몸통판 같은 경우는 제가 컨셉 드로잉을 그릴 때 이 위쪽을 이렇게 겉면을 접어서 할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안쪽 면 안감 같은 경우는 이 위쪽에 시접되는 부위만큼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이렇게 접어서 해놓고 그린 다음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쪽도 항상 작업하기 전에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헷갈려서 그리지는 않을 거예요. 우선 바깥쪽만 그립니다. 그리고 옆판, 그리고 주머니 이런 것들도 안감 가지고 작업을 할 건데, 이 옆판 같은 경우는 이 원래 사이즈보다 조금씩 더 크게 재단을 할 겁니다. 나중에 휘어 붙이거나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면 조금씩 여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애당초 이 원래 있는 모양대로 그리지 않고요, 그냥 대충 전체적으로 한 5mm 정도만 있게끔 대충만 그려둡니다. 대충. 굳이 정확할 필요도 없고요. 나중에 붙여놓고 나서 한 번 더 자르면 되기 때문에 대충 그려 놓아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주머니의 옆판 같은 경우는 따로 이 남은 부위에서 할 거기 때문에 굳이 그리진 않을 거고요. 이 주머니 같은 경우도 실제 사이즈를 그대로 그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나중에 붙여서 재단을 할 거를 생각해서 조금 더 크게 그릴 겁니다. 이 몸통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확한 사이즈가 되면 좋기 때문에 자를 대고 자를 거고요. 이것도 밀리기 때문에 이 로터리 커터 가지고 잘라줍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굳이 정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커터칼로 대충 잘라줄 겁니다. 어차피 나중에 잘라져 나갈 부분들이 여분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옆판 두 개도 여유있게 재단을 하고요. 그러면 주머니의 앞뒤, 그리고 옆판 둘, 그리고 몸통의 안감이 마저 재단이 됐습니다. 이건 제가 마저 잘라버릴게요. 그리고 보강을 자를 겁니다. 보강 같은 경우도 이렇게 펼쳐서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지금 이 도안 보시면 이쪽 끝과 이쪽 끝에 제가 8mm씩 나중에 겉면을 안쪽으로 접어 넣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보강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혀서 있는 사이즈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대로 한번 그릴 거고요. 그리고 몸통판 같은 경우는 앞, 뒤, 그리고 밑면의 경계선까지 마저 그려줍니다. 십자 패턴을 해서 두꺼운 마본지를 쓰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접히는 라인들을 확실히 체크를 해줄 수가 있죠. 그리고 옆면도 제가 보강을 똑같은 거를 넣을 건데, 우선은 이렇게 하나를 그려줍니다. 우선 하나만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이만큼을 도려내놓고,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조금 작게 재단을 할 겁니다. 보면 이 부위 이렇게 해서 전체로는 바느질이 들어가는 부분에는 굳이 이 보강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충 한 4mm 정도? 그 정도 바느질 폭만큼 작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게 재단할 것을 한 번 더 그려줍니다. 저는 헷갈리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전부 다 한 번씩 더 그리는 거죠. 그리고 이쪽이 앞면, 뒷면, 그리고 밑면인데, 이것도 이 경계선을 기준으로 한 1에서 1mm 정도씩 정말 조금씩 갭을 줄 겁니다. 즉, 이 면과 이 면 사이에 한 2에서 3mm 정도의 갭이 있게끔 만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영상 올려드린 게 있는데, 보강을 그대로 넣어서 꺾어버리면 결국에는 이 곡률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연결 부위가 없이 조금 떨어져 있으면 완전히 꺾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곡률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이제 없애줄 수가 있고, 직각에 가까운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부러 꺾이게끔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하고요. 조금 작게 재단할 것을 살짝 그려줍니다. 그러면 저는 어찌됐든 원래 이 몸통 사이즈보다 조금씩 사방으로 작게 되어 있는 이만큼을 재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거를 안쪽 거를 한번 잘 잘라 볼게요. 안쪽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안쪽 것만 살짝 재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 놓으니 제가 얼마나 조금씩 작게 잘랐는지 대충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옆판 같은 경우도 조금 작게 들어갔는데 제가 그 스케치랑 사이징 하면서 이 폭만큼 작게 들어간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꺾여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가늠을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을 그냥 그려버립니다. 이렇게 U자 모양으로는 이렇게 꺾이는 부위만큼을 추가를 해놨고요. 이쪽은 바느질이 아웃라인으로 해가지고 평평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바느질 폭만큼 대충 한 4mm 정도 작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것만큼이 제가 필요한 거고요. 이 하나를 재단한 다음에 여기 똑같이 그래서 두 번째 옆판을 마저 재단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굵직한 재단들은 다 했고요. 자, 저는 제 각인이 있기 때문에 그 각인을 한번 찍어 오겠습니다. 이렇게 금박으로 찍어봤고요. 제 거를 우선 이것들은 놔두고 안쪽에 있는 주머니 작업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보강 테이프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올려드린 것처럼 이 보강 테이프를 저는 즐겨 쓰는데 이 보강 테이프를 이쯤 해서 하나를 붙여줍니다. 늘어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용도고요.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것과 이것을 붙이는데 실제 주머니 도안을 대보면 이만큼이란 말이죠. 나중에 잘라져 나갈 것을 생각해서 조금은 넓게 본딩을 합니다. 보통은 이 가장자리 한 5mm 정도만 본딩을 하는데 잘라져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쪽 본딩을 가장자리만 해서 붙여줍니다. 전체가 딱 맞을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잘라낼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고 나서 이제 실제 도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를 재단하는 거죠. 보강 테이프가 들어가 있는 상태로 가장자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는 두 장을 재단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단을 다 했다면 열선, 크리저를 먼저 그어줍니다. 근데 크리저가 없다고 하면 디바이더로 그어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회복성이 조금 있는 가죽 같은 경우는 디바이더가 잘 그어지지 않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바로 뚫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열선을 그어줄 수 있는 크리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서 위쪽에 해당되는 부분을 뚫을 건데 그 위쪽은 제가 아까 보강 테이프를 붙여놓은 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단하고 나면은 보강 테이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당겨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늘어나는 이 부위와 이렇게 잘 늘어나지 않는 부위가 있습니다. 확실히 보강 테이프가 들어가 있는 쪽이 잘 늘어나지 않아요. 이 보강 테이프를 넣는 이유이기도 하죠. 잘 늘어나지 않게끔. 그러면 저는 이 보강 테이프가 들어가 있는 잘 늘어나지 않는 이쪽을 뚫을 건데 나중에 이 U자 모양도 바느질에 들어갈 거라서 저는 이 위쪽을 양쪽에 구멍 하나씩을 빼고 뚫을 겁니다. 물론 연결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굳이 이번에는 연결하지 않고 양쪽에 구멍 하나씩 빼고 대충 한 5mm 정도씩을 제외하고 뚫을 거예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뚫는 게 아니라 살짝 자국만 내놓고 구멍 하나를 내려서 뚫으면 구멍 하나만큼을 빼고 뚫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조금씩 여유를 두고 이만큼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만큼을 바느질을 먼저 하고 이쪽에 엣지 코트를 먼저 칠해 줄 겁니다.
아마 제 영상을 많이 안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바느질 한다고 하면은 폰이나 클램프를 끼워서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보면 그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들도 많고요. 못 쓰는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잘 쓰지 않습니다. 예전에 영상 올려드렸던 게 있었는데 폰이나 클램프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올려놓은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그거 없이 어떻게든 바느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올려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방향만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으면 어떤 방향이든 어느 쪽으로 오든 시계 방향이든 반시계 방향이든 바느질을 깔끔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하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생각보다 금방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 마감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올려놓았던 영상이 있습니다. 폴리스터 실이나 린넨 실이나 이런 경우들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마감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정리해서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잡고 해도 바느질이 이렇게 일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쯤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정도는 해주실 수가 있고요. 뒤쪽은 그냥 일자로 깔끔히 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바느질한 이 실을 두들기는 편입니다. 특히 린넨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그 느낌이 뭔가 불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망치, 끝이 볼록하게 생긴 쇠망치를 가지고 두들겨서 납작하게 해주는 편입니다. 제가 이거가 관련된 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 위쪽만 엣지코트를 칠해줍니다. 이 옆판을 만들어 볼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똑같이 아까 이 도안을 만들었던 것과 비슷한 느낌처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근데 이게 양쪽에 두 개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두 개가 조금 더 들어갈 정도로 넓게 재단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 정도로 두 개가 있으면 돼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이 보강 테이프를 상단에 붙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붙여주는데 원래대로라면 저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이 휘어지는 모양대로 모양을 말아서 붙여요.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폭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이쪽에 들어가더라도 크게 지장이 없는 부위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둘 다 전체 본딩해서 잘라버릴 겁니다. 제가 흔치 않게 전체 본딩 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은 가장자리만 본딩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폭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휘어 붙이지도 않고 그냥 전체 본딩해서 할 겁니다. 특히 가죽이 두꺼우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워낙에 얇게 되어 있는 가죽이라서 두 장을 붙여도 주름이 그리 많이 가진 않는 편이거든요. 이 상태로 이것을 두 개 그려서 재단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도 크리저 열선을 먼저 그어버리고 이쪽 위쪽에 구멍을 뚫어서 바느질을 하고 엣지코트를 칠할 겁니다. 아마 여기서 많이들 알아차리셨을 건데 어찌 보면 이렇게 먼저 넓은 부분을 만들었던 것과 같은 폭이 좁은 것을 양쪽에 똑같이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바느질도 되어 있고 엣지코트 되어 있는 그 버전을 만들 겁니다. 이거는 굳이 어려운 게 아니라서 제가 생략을 할게요. 이렇게 바느질과 엣지코트까지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위쪽에 맞춰서 이만큼 본딩을 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딩을 해서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짧은 부분, 이 세로 부분을 뚫어서 바느질을 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쭉 뚫어버릴 건데 이 끝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 아래쪽에도 구멍을 하나 빼둘 겁니다. 왜냐면 나중에 이렇게 가로로
들어갈 그 구멍들을 뚫기 위해서 이쪽 양쪽 끝에도 구멍 하나씩을 빼놓고 뚫어서 바느질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바느질을 하고 나서 엣지코트는 이렇게 전부 다 칠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이 안쪽 안감에 붙일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리고 이 위쪽 같은 경우는 살짝 위로 감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꽂아 넣어서 양쪽 길이 맞추신 다음에 힘이 닿는 부분 때문에 이게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감아서 바느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감아주시는 거죠. 한 번 하셔도 되고 두 번 하셔도 됩니다. 뭐 이 한 번과 두 번의 차이가 뭐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지 않은 것과 한 것의 차이가 더 크기 때문에 한 번을 하셔도 되고 두 번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왕에 튼튼하게 하시려면 두 번 정도 해주셔도 되고요. 저는 뭐 이 안쪽에 뭐 무게가 들어가거나 그런 게 들어가진 않는 터라 크게 상관없어서 그냥 한 번 정도만 감을게요. 이렇게 쭉 바느질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느질을 하고 엣지코트까지 해버리시면 됩니다.